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연찬에 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2부, 3부에 걸쳐서 이 문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민주당 워크숍 내용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네. 오늘 결의문 채택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결의문은 이제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어떻게 민생국회로 만들 거냐 하는 이제 어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네.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을 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선 처리 대상으로 놓은 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그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입법이나 예산, 그리고 최근에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을 더하고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혁신 경제를 지원하는 법안, 네.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논의가 됐고요. 예. 오늘 채택될 결의안에는 주로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담게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관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저희가 9월 달에 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으로 논의하고 있고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연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그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게 아마 전해졌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워크숍 과정에서 이 관련해서 좀 그 의원들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낙 제가 기대가 없어서요. 사실 어떤 대단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대통령이 여당의 연찬회에 가서 이제 야당을 비난하고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예. 또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은 완전히 포기한 대통령이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감이 있었고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념도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최근에 거의 모든 행보가 다 이제 이념적인 그런 행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협치를 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사회 불안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겨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좌우로 갈라서 왜 국민 통합을 이렇게 저해하는 행보를 대통령이 보이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관 문제가 나왔잖아요. 육사 교정에 있는.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좀 논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이 어제 저희 워크숍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것은 아닌데 네.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아마 집회에도 참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국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네. 지금 의원님이 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를 하셨다면서요. 이건 개인적 차원의 발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이제 지난주에 후쿠시마 대응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내용이 좀 재량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박강원 원내대표도 보완적인 입법이 추가로 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만이 아니라 전면 수입 금지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정부가 오늘이라도 해제하려고 하면 해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WTO 분쟁 절차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정부의 임의적인 의지에 따라서 해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나머지 일본의 다른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저희가 입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WTO 협정상 수입 금지를 하려고 하면 위험성을 수입 금지 조치하려고 하는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방사능 기준치가 넘어서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노출된 수산물이 발견되거나 이제 이런 추가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일본산 전체 수산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그 수입 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마 이런 반론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입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성질의 문제인데 이게 법으로 경직되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발의한 법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고 적혀 있진 않고요. 네. 다만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우려, 위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노심이 녹아내린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중대 사고로 인해서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이 합리적으로 감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제 수입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선택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부의 행보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보다는 우리의 알겠습니다. 국익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정기국회 개회되자마자 지금 또 하나 이제 현안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잖아요. 네. 좀 당 입장은 좀 어떻게 좀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꽤 여러 분들이 이 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워크숍 때. 예. 특히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과거에 출신이시죠? 예.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전국 판사회의 의장을 하셨던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최기상 의원이 이제 가장 먼저 손들고 나와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평범한 일반적 판사들이 예컨대 적어도 100점 중에 80점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대법관은 적어도 90점은 돼야 되는 사람이고 네.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95점은 돼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건데 네. 이 이균용 후보자라고 하는 분은 이 오늘의 작금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판단과 가치관을 가진 분이고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대법원장에 걸맞는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왔고요. 그러면 그건 지금 그 네. 말씀은 보수 성향을 넘어서 거의 수구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런 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수구 성향, 그러니까 이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네.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과 판결들을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법관들 사이에서도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판사 생활을 해왔다 이런 네. 평가들이 지금 있고요. 예. 특히 지금 국민들이 가장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묻지마 범죄나 어떤 성폭력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의 성범죄에 관련된 판결들을 보면 정말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고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판결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하냐, 국민들이 이분을 대법원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임명동의 표결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를 못 해주겠다. 혹시 이런 입장으로 당론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데요. 예. 왜냐하면 아직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봤을 때는 네. 그런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분명하고 음흠. 인사청문회 때 아주 날카롭게 검증을 해서 네.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적절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도 좀 나왔습니까? 평가가 다양하게 논의될 만한 이제 토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부 논의가 오고 가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령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체포동의안과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우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대표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 입장에 따라서 좀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반기 민생국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다. 리더십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네. 또 반대의 발언도 있고 그런 토론들도 이어졌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그 체포동의안 이전에 지금 검찰 출석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 9월 셋째 주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어제 9월 4일로 날짜를 박아서 출석을 다시 통보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최대한 빨리 소환을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인신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최대한 빨리 영장 청구를 해달라. 네.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었고요. 네. 그렇게 7월 말부터 비회기 기간을 두고 이런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끔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이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다고요? 예. 네. 제대로 된 소환이나 영장 청구나 무언가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9월 첫째 주로 못을 박아서 오라 가라. 정기국회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일정들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대정부 질문 시작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수많은 이런 국회 일정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 7월, 8월에 빨리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9월 4일에 무조건 출석해라.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야당 대표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처음 몇 주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장 지금이라도 저희는 소환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심청이 되라는 주장이 또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주장은 항상 의원총회 때마다 한 분이 하시는 주장이어서요. 네. 특별히 새로운 반응이 나올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